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노씨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씨는 이 난로, 이게 난로입니다. 난로 위에 호랑이 뼈를 삶는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난로 할 때, 그 난로가요, 용광로 할 때 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빛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 토템이 이게 호랑이에요, 호랑이. 노씨들은 호랑이입니다. 난로, 이게 난로고요. 이게 그 용광로를 가리킵니다. 그 위에 이제 그 뼈를 삶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노씨들의 나라는요, 이게 그 이 중원에 이 남쪽에 초나라의 이쪽에 먼저 건국이 됐어요. 이 그 노나라가 멸망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 북쪽으로 산동성 쪽으로 또 올라가가지고 노나라를 건국을 한 성씨가 있고요. 이 남쪽으로 나시아와 같이 이동해갖고 이렇게 해서 한반도로 이주해왔던 이 성씨들이 있습니다. 요 성씨들은 교화 노씨가 돼요. 요거는 광주 광산 노씨가 됩니다. 이 노씨는 바로 이게 그 난로, 이 난로죠, 난로. 난로 또는 용광로를 가리킵니다. 이게 그래서요, 빛을 가리키는 뜻이 노가 바로 빛광자, 이 빛광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노씨는 2015년 기준으로 25만 6천 명이고요. 본가는 광주 광산 노씨가 있고 교화 풍천 노씨가 있습니다. 광주 광산 노씨의 도시조는 노수라는 분이고요. 시조는 노해라는 분인데 고려 때 광주군, 지금 광주, 노마를 일세조라는 계통하고 노수라는 분을 일세조라는 두 계통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광주 노씨죠. 교화노씨 도시조는 노수입니다. 이분은 시조가 이제 노인데 노가 교화 백에 봉해집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교화 노씨예요. 중원의 노씨 인구는 650만 명으로 42위에 해당합니다. 작은 인구는 아니에요. 나씨보다는 인구가 작습니다만. 통지 시종약에는 복성에서 단성으로 개성했다라는 기록되어 있어요. 노포씨, 노씨와 박씨의 결합입니다. 이게. 예. 그게 노포씨였는데 이 포를 떼어내고 노씨가 됐다는 거예요. 혹은 복노씨. 그러니까 복이 바로 박씨입니다. 박씨. 박을 가리킵니다. 옛날에 포, 복, 박 이게 다 발, 벌 이게 박을 가리키는 거예요. 막노국, 막씨하고 노씨가 연합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게 복성이 많았어요. 노씨들이. 근데 나중에는 이제 다 떼어내고 노자만 쓴 거죠. 노씨는 서역에서 발원한 석씨입니다. 그러니까 올지족 박씨와 복성이 바로 노포씨입니다. 도시조 노수는 당나라 때 범양 출신으로 한림 학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양 노씨가 바로요. 한나라 말기 유비의 스승이었던 유주 탁군의 노식, 노식이 바로 이게 범양 노씨예요. 노식의 후손입니다. 염제계열의 추경족이고요. 산해경, 해내경에는 염제가 염고를 낳고 절병을 낳고 희귀, 추경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추경이 바로 노씨를 가리킵니다. 이게 염제의 후손 중에 사학 백이가 있는데 거기에 노씨가 있어요. 네. 염제 추공 시족이고요. 강씨, 허씨, 모씨와 더불어서 노씨가 있는데 산동 장청년에 그 노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나중에 원래는 하남성 남쪽에 그 노국이 있었는데 그 이제 노씨들이 그 산동으로 가서도 이제 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고해가 이제 그 노씨의 그 시조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고해하고 노씨들이 똑같이 그 염제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해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백도백가에서는 염제 신농이 강씨 부족에서 일어난 이후
모두 9대 염제가 있었는데 신농의 후손이 530년을 전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노씨들도 노융이라고 불리우면서요. 노융, 서융의 일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염제가 바로 서융이에요. 서융. 그 일파에 속했어요. 피는 안 섞였겠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서융과 같이 움직입니다. 백도백가에는 노씨는 염제 계열의 강성에 속한 강인, 강족이죠. 강족, 서강족. 의 일파입니다. 노융은 3위 태백에서요. 하남성 노시현으로 진입합니다. 기원적 2030년에 하남성 남부의 광주 광산으로 이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남성 광주가 있고요. 광산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노시들이 살고 있었어요. 나사년에는 나시들이 살고 있고요. 한국에도 광주 광산에 바로 그 광주 노시, 광산 노시가 있죠. 여기 노시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나산에 하고 나주에 나자가 있는 이쪽에는 나씨가 살고 있고요. 지명이 복제됐지 않습니까? 이걸 도플갱어라고 하죠. 예. BC 한 690년에 이 나라들이 멸망했어요. 이때 한반도로 이주한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빨리 한반도에 이주했던 한반도의 선주족이죠. 노씨는 서융이에요. 서융. 예. 하나라와 같은 계통이에요. 그래서 그 감숙성 도낭 일대입니다. 도낭의 막고굴에 여기가 바로 삼위산 있잖아요. 삼위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단군사화, 삼국유사의 단군사화에도 삼위태백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가 바로 위태롭게 이렇게 첫 번째 각이 있고요. 두 번째 각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갖고 여기가 삼위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깎아지른 듯한 이쪽에서요, 감숙성 도낭에서 이렇게 이제 남쪽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서 순전에는 또는 사기에는 삼묘를 3위로 몰아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삼묘족들이 묘족들이 3위로 이제 쫓겨납니다. 이 3위산 일대로. 그러니까 이게 노씨는요 묘족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노씨하고 나씨가요. 3위 태백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태백산이 있어요. 거기서 도낭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태백산이 있고 이게 노시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시들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노시들의 노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노시가 바로 이런 경로로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가 서안이에요. 서안. 여기가 보계시고요. 여기가 평양이 있어요. 평양. 그러니까 고대에 이게 한민족이 처음 내려왔을 때 여기서 도읍을 했던 거예요. 나라를 건국을 한 거죠. 이게 삼위태백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산이 한반도의 묘양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거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위태롭다는 각이 졌지 않습니까? 위태로운 각을 지닌 산이 바로 삼위산이고 그 밑에 태백산이 있어요. 이 태백산이 바로 한반도에 이제 지명 이동된 거죠. 노씨의 나라는 빛광자 광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국입니다. 이 광국 노씨들이 하남의 광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광자를 이미 쓰고 있어요. 노씨들이. 그게 세운 나라가요. 이 광국입니다. 노가 용광로 할 때 노라고 그랬죠. 이 나중에 이제 황국이 되는데 여기에 노구자라는 사람이 초나라에 이제 재상이 됩니다. 서주 초에 이 광국이 황씨들의 발원지로 이제 변해요. 광국이 위치한 이 광주 지역은 사방 진출이 용이한 요충지로 여러 이제 시족들이 들어와서 막 경합을 했던 것 같아요. 광주 내에 광산이 있고 아까 보셨죠? 광산 옆에 나산이 있는데 이러한 공간 배치는 한국하고 똑같아서 시족이 이동을 통해 갖고 지명을 복제한 사례로 보입니다. 각골음으로 노는요 가라라는 뜻이에요. 가라는 빛을 의미합니다. 빛광자. 노사나불
비로자나불. 불교의 법신들이죠. 불교의 법신 중에서 그 송리산 법주사에 가면 맨 중앙에 앉아 계신 분이 비로자나불이세요. 여기에 보면은 비로 할 때 로가 들어있죠. 비로는 빛이란 뜻입니다. 빛. 그리고 노사나불 할 때도 노자가 여기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노사나불도 빛의 신이에요. 태양을 나타내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도요, 이렇게 노씨가 빛으로 나오죠. 상나라 시대 노씨들이 노국을 건국을 했어요. 근데 각골문 노의 의미는요, 난로에서 호랑이 머리나 짐승 뼈를 삶는다, 이런 뜻인데, 텐센트망에서는 용광로, 고로의 노하고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의 옛 지명 노지, 이거는요, 중원의 그 노씨들이 빛광자 광주라는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지는 바로 빛의 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빛광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빛광자 광주가 된 거죠. 괄지주에는 방주, 죽사년 및 금주가 노국이. 노씨는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던 시족입니다. 산해경 해외 북경에 북해 안쪽에 짐승이 있는데 그 생김새가 말과 같고 이름을 도도라고 하는데 또 짐승인데 이름을 박이라고 한다. 흰 말처럼 생겼고요. 톱날 같은 이로 호랑이 표범을 잡아먹는다. 푸른 짐승이 있는데 생김새가 호랑이 같고 라라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중원 남쪽에서는 호랑이를 라라라고 부른다. 병아라는 책에는 푸른 호랑이를 라라라고 한다. 운남성의 남만 사람들은요, 호랑이를 라라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서용 묘족의 토템입니다. 그러니까 당군 사화에서 이 뛰쳐나간 호랑이가 노씨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예, 노씨가 아까 보셨지만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박족하고 이렇게 박씨들하고 합쳐졌다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분리해서 독자적 시족으로 성장한 걸로 이렇게 분석됩니다. 상나라의 노백이 이제 그 인두각사 됩니다. 인두각사, 사람 머리에다가 글씨를 새긴다라는 건요, 아주 온한관계일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나라와 완전히 틀어져 가지고 이제 그 주나라의 목소 팔국으로 이제 이론이 됩니다. 텐센트 망에는 한편의 복사 기록에 로데라고 했는데 그 뜻은 모르겠지만 경악스럽게도 이것이 노백의 노씨 제후의 두개골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강방에 속했습니다. 노나라는. 그래서 상나라 무정 시기에 백작을 하사받았어요. 근데 이제 부호가 직접 1만 3천의 군대를 노씨를 임신 제사용으로 포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무정의 그 왕비 부호가 직접 대장군이 돼가지고 노씨들을 잡아서 임신 제사를 지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노씨들이 상나라와 원한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상나라 말기에 노국이 이제 주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상나라에 복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기 주봉기에 보면 용촉, 강무, 미노 한때 이 노. 사기에서는 이 실사를 집어넣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게 노씨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팽복의 동맹족 사람들이요, 이제 모두 그 상나라를 치러 가자. 그 한때 목서팔국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서주 초에 주나라의 제후국으로 노국을 건설했고요. 나국과 연합해서 초라 엄묵 전쟁에서 대승을 했습니다만 BC 690년에 멸망합니다. 노씨와 나씨는 혈맹시족이에요. 그래서 한반도까지 같이 이동했습니다. 같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었죠. 호북성에도 노국과 나국이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초나라가 이렇게 남쪽에서 이 나국을 이렇게 공격을 해요. 노국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노국하고 나국이 연합을 해갖고 이렇게 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699년 전쟁에서는 승리하는데 이게 9년 후에 690년 전쟁에서 이게 이제 초나라가 이미 넘어서가지고 이쪽 지역을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 지역을 지났다는 이야기죠. 춘추 좌전에
초나라군이 나국에 이르는데 나국이 노윤과 연합해서 초나라를 대패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노씨는 나국의 동맹 세력이었고요. 강성 후손이 노국의 두 세력으로 이제 분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낭에서 내려와가지고 노융이 이렇게 노시현에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노국을 건국을 합니다. 여기서. 근데 노국이 아까 초나라에 멸망당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 강씨들과 같이 이 산동으로 이동했던 그 세력들은 노자국을 건국을 해서 나중에 한반도로 들어와서 교환오씨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나시아와 같이 그 명나강 그 장사, 예장 이쪽으로 이동을 했던 이 노씨들이 있었어요. 대라산 일대에서 이제 그 절강성에서 그 이제 지금 상해죠, 상해에서 이렇게 한반도로 들어왔던 성씨들이 광주, 광산, 노씨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상 노씨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